안녕하세요. 진짜 코딩하며 배우는 파이썬 진코파의 저자 서민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파이썬 중급 도약하기 단원을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 우리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그 바이스타 프로그램 기본적인 이제 구조를 잡아보셨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while문이라든지 그쵸? while문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while문, while, true,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문도 써보셨고, 프린트. 사용자 입력을 위해서 input 함수도 써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if문, if 처리를 위해서 if, elif, else 이런 문장도 이제 써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석. 그래서 또 try, except문도 살펴보셨고요. 그렇죠? 자, 작은 프로그램을 짰는데도 벌써 문법적인 요소로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거죠. 문법적인 요소는 while, if, 그렇죠? elif, else, 그 다음에 try, except, 그리고 주석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신 거죠. 함수도 두 가지를 살펴보신 거고. 자, 작은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이렇게 이제 많은 문법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함수, 프로그램을 이제 정리하는 방식으로 어떤 동작을 정리하는 함수, 그 다음 이제 메뉴를 일반하기 위해서 목록, 이제 리스트, 목록과 그 다음에 포문에 대한 사용법을 보고요. 여기서 소개되는 그 포문의 사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그 제너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복잡한 방식도 소개가 되고요. 일단 여기서는 평이한 형태 포문을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에 대한 일반화로서 이제 함수 참조.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반화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일반화를 하게 되면은 일반화를 하게 되면은 코드에 대한 사용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고 어디서나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드에 대한 가독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그래서 다른 데서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일반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배우는 요소들은 우리 파이썬의 중급 정도로 제가 일단 중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급. 그 단계를 중급으로. 자, 한번 보죠. 자, 파이썬 중급 도약하기에서 여기서는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정리해보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록과 포문을 이용해서 메뉴를 일반화해보고, 이것도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함수 참조를 이용하여 처리를 일반화해보고, 이것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출력의 결과는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코드를 정리하는, 이제 코드가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방법이 소개가 된다. 그래야지 이제 더 큰 프로그램을 잘 정리해야지 또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리스타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사용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작성 시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자, 프로그램 정리하기로서 이제 제가 이제 함수부터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함수. 자, 함수는 관련된 동작을 순차적으로 묶는 역할. 그렇죠? 관련된 동작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 자체는 얘도 이제 동작입니다. 동작. 그래서 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위 동작들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쌍점을 이용해서 관련된 동작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묶고 쌍점과 이제 들여쓰기를 가지고 이제 묶어주는 개념입니다. 이름을 이제 붙이죠. 대표 이름입니다. 대표 이름. 요게 이제 대표 동작으로 보시면 돼요. 대표. 상위 동작. 그 작은 동작들을 묶어서 하고자 하는 대표 동작. 함수의 기호는 소가루를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수학의 어떤 기호에서 유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함수는 관련된 동작들을 순차적으로 묶어 상위 동작을 만드는 방법이다. 함수는 값을 받을 수도 있고 값을 내어줄 수도 있다. 수학에서는 값을 받고 내어주는 게 이제 함수이지만은 우리 이 파이썬에서는 값을 인자를 통해서 이제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값을 내어줄 수도 있고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함수의 인자와 리턴 부분을 통해서 값을 받거나 내어줄 수도 있고, 또는 그 화면이나 사용자 입력을 통해서 또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받고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주요 함수 추가하기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메뉴 보여주기, 여기 보면 이제 show 메뉴라는 요 함수, 그 다음에 get order, 주문 받기, process order, 영어 이름으로 이제 정한 거죠. 자, define, show 메뉴, 입력은 없고,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거죠. define, get order, 입력은 없고, 그냥 빠져나가고, define, process order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을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문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그냥 빠져나가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작성한 내용과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뭐 결과는 이전과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주요한 함수 3개를 일단 정의를 해본 겁니다. 빈 상태로. 별로 어렵지 않죠, 함수에 대한 정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결국엔 우리가 이 show 메뉴, 요 함수라는 건 요 동작들을 묶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동작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준 거고, 이 부분은 뭘로 대체를 하느냐? show 메뉴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show 메뉴 함수, 우리가 이제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 호출, 함수를 부른다. 그래서 함수를 부른다. 이게 이제 함수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그럼 파이썬 같은 경우 실제로 쭉 내려가다가 이제 while줄하고 내려가다 show 메뉴 함수를 수행하려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 부분을 이동을 해서 이 show 메뉴로 이동을 해서 이 아랫부분을 쭉 수행하고 나서는 어때요? return에 의해서 그 다음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레시피를 따라가서 쭉 내려가다가 뭐 밀가루 반죽은 요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가요? 그 해당 밀가루 반죽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내용을 쭉 보면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반죽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 파이썬 쉘도 파이썬 프로그램을 쭉 읽어가면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쭉 읽다가 필요하면 쇼 메뉴에서 이쪽으로 가려네 하면 그쪽 가서 읽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형태로 수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겟오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던 부분을 이렇게 끌어온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어오고 get order라는 요 동작으로 묶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이제 get order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받는 형태로 이 결과값은 이쪽에서 내어주죠. return order 이렇게. 자, 여기 이제 궤도도 아래쪽을 보면은 자 여기 똑같고 여기도 똑같은데 여기만 다르죠.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부분이 시스템 엑시트로 변경이 된 건데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while문이나 for문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보시면 while이나 for문이 없고 이 함수가 이제 최상위 문장이 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 엑시트라는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그냥 종료해 버린 겁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한 겁니다. 이전에도 이제 브레이크를 통해서 while을 나온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exit라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해서 프로그램을 여기서 종료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xit라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exit라는 함수는 이 시스템이라는 모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모듈을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료할 때 그 종료 상태값 정상적인 종료는 일반적으로 0을 쓰고요. 비정상적인 종료는 뭐 -1이라든지 또는 뭐 1이라든지 이런 0이 아닌 값을 이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은 요 오더 값을 여기서 이제 리턴을 해주죠. 오더. 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주문 밖에서 get order 함수를 수행을 하려네 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쭉 수행을 하고 여기서 받은 오더 값을 이제 내어주는 거죠. 요 내어주는 요 값을 어디서 받느냐? 요 변수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제 결과는 같습니다. 참고로 뒤에서 보긴 하겠지만 이 오더는 get order 함수가 가지고 있는 get order 함수의 오더 변수고요. 이 오더는 우리 이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의 이 스크립트가 이제 메인 스크립트가 되게 되는데 메인 스크립트의 오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오더 변수와 이 오더 변수는 서로 다른 오더 변수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변수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오더 함수를 완성해 볼 건데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던 루틴들을 이 프로세스 오더 쪽으로 이렇게 쭉 가져온 거죠. 여기서는 뭐 특별히 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리턴을 해주고. 자, 이쪽에서 받은 이 오더 변수 값을 가지고 이렇게 값이 1이면 2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프로세스 오더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여기서 받은 이 오더를 이렇게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자, 이 경우도 이쪽에 있는 이 오더 변수와 이 오더, 얘는 이제 같은 변수인데, 이 오더 변수는 프로세스 오더의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매개해주는 변수, 중간 변수, 연결 변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함수를 연결하는 변수, 연결 변수, 또는 매개해주는 변수, 중간 변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변수도 마찬가지로 요 변수와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변수다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해 두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뭐,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복잡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뭐,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오더 함수를 정리를 해봤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정리를 하고 났더니, 보세요. 요 부분. 보세요. 여기 보면, while 이하 부분이 이전에 비해서 좀 가독성이 많이 높아졌죠. 보니까 계속해서 메뉴를 보여주고, 어떻게 보여준다는 얘기지?
뭐 물론 이제 그 보여주는 내용은 show 메뉴 함수를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et도 주문을 받는 거네. 여기다 받나? 그리고 받은 주문을 가지고 주문을 처리하네. 이렇게 말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코드에 대해서 보기가 좀 수월해져 있죠. 마치 우리가 책의 목차를 보는 것처럼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뭔지 대충 알겠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어때요? show 메뉴 함수, getOrder 함수, process order 함수 안쪽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당 함수들을 처리하는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rocess order 함수까지 정리를 이제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한번 그 동영상을 멈추시고 이제 앞에 예제들 하나씩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실제로는 요 부분이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아메리카노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 만든 게 하나도 없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구현이 많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형식적인 부분들로 이제 구성이 비슷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아메리카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루틴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큰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그 함수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 make 아메리카노라는 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카페 라떼 에스프레소 이렇게. 그래서 요 루틴이 굉장히 이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복잡하게 가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든지 할 때는 이 부분이 많이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일단 함수를 처리 함수를 이제 추가를 하고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 함수를 구현하고 호출한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요 부분에 있던 구체적인 동작을 여기다 갖다 넣어놨죠.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대체를 해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서 이제 구현이 또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는.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이제 결과를 확인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계속 정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그 우리가 이제 함수로서 이제 정리를 함수를 이제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사항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